반갑습니다. 제가 정말 기자를 하고 있을 때 교육 담당하면서 그때가 어쨌든 사교육 걱정 없는 사회 막 생겼을 때였었거든요. 어찌나 열심히 기사를 썼던지 그 인연 때문에 왔을까? 제가 왜 여기 불려왔을까? 처음에 많이 고민을 했었어요. 정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협업도 많이 했었고 책도 단행본도 많이 냈었거든요. 근데 이 아깝다 학원비는 저희한테 나온 책이 아니에요. 그래서 혹시 출판사 이름을 헷갈리셨나? 저 책을 내신 출판사 대표를 부르셔야 했는데 하고 하기도 했었는데 아마도 그 단체가 처음 만들어지고 이 소책자를 배포하고 그 과정을 함께했던 기억들 때문에 아마 저를 불러주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고요. 제가 막 말을 하다 보면 딴 데로 막 튀는 경향이 있어서 좀 써왔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그 얘기부터 한번 해볼게요. 네. 저희가 제가 지금 여기로요. 네. 제가 몸담고 있는 그 시사인이 생긴 거는 2017년 9월이었어요. 그러니까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하고 불과 한 10개월 정도 이 생긴 게 차이가 납니다. 예, 저희가 2007년이고 그다음 2008년이죠. 2008년 9월에 생기셨고. 근데 저희가 이제 그때 시사인 만들 때도 저희가 한 1년 정도 파업을 하다가 이제 돌아와서 다시 이렇게 기사를 쓰게 된 건데 와서 보니까 세상이 거의 바뀐 게 없더라고요. 그 교육적인 상황이 훨씬 더 좀 나빠지고 있었습니다. 당시가 이제 이명박 대통령이 막 취임한 뒤였고요. 고교 다양화, 고교 다양화 300, 이런 거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미명 아래 그런 교육의 서열화를 막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던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절망적인 시기에 무엇을 할 것인가 이렇게 고민을 하다가요. 그래도 저는 당시에 어쨌든 당사자 운동이라는 표현을 여기 송희수 대표님이 특히 쓰셨던 것 같은데 그런 당사자 운동에서 새로운 희망을 좀 찾고 싶었습니다. 그건 제가 겪었던 경험에서 비롯되기도 했던 거였는데요. 저는 시사인이 창당에 성공할 수 있었던 건 결국 언론의 문제를 자기의 문제라고 인식해 주신 시민들이 계셨기에 저희도 성공할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결국 어쨌든 이런 정치 권력이나 그런 자본 권력으로부터 언론이 장악되어 있을 때, 그래서 언론이 제 말을 할 수 없을 때 결국 민주주의는 파괴되는 거고 그건 결국 나의 일상을 파괴하는 문제가 된다라고 받아들여준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시사인이 창간에 성공할 수 있었고, 근데 어쨌든 그런 일을 교육 쪽에서 하시겠다라는 단체가 생겨났다라는 게 저는 너무 신기하고 너무 반가웠고 너무 놀라웠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당시에 이제 교육 담당 기자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단체 생겼다는 얘기를 듣고 찾아와서 두 분 대표님도 인터뷰를 했고, 그 뒤에 등대지기 학교가 2008년 가을부터 시작이 됐죠. 그 다음 해에 이제 2기가 시작이 됐는데 그때 거의 매주 어쨌든 등대지기 학교를 저희가 지면했다가 이제 계속 생중계하기도 했었고, 그다음에 아깝다 학원비 이 책이 이제 그러고 나서 만들어졌잖아요. 그러고 나서는 그때 회원분 제가 강영미 회원님이셨나요? 예, 여기다 오셨나요? 예, 그분이 어쨌든 책자가 만들어졌는데 이 기금을 좀 마련을 하고 싶다. 이 배포할 수 있는 무료로 배포할 수 있는. 그러면서 그때 다음 아고라, 지금은 참 가물가물하네요. 거기에 이제 방도 만드셨는데 그분도 인터뷰에서 막 실었던 기억이 납니다. 예. 예, 선생님도 잊어버리셨죠. 저도 이번에 다시 찾으면서 이런 일이 있었구나. 예. 그리고 나서 정말 그걸로 해서 이제 기금들이 모여졌고 그 책을 이제 배포할 수 있게 됐을 때 저희 시사인 정기 독자들한테도 이제 그때 이제 제가 마침 또 편집국장이어서 해 이런 전례가 없다고 막 그 회사 안에서 이게 전례가 되면 다른 데서도 이런 요청이 들어오면 어떡하실 거예요? 막 근데 괜찮아 해 해가지고 밀어붙여가지고 예, 보냈었던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네. 그래서 근데 덕분에 어쨌든 뒤에 저희 시사인 독자분들도 굉장히 여기 많이 회원이 돼주셨다고 그 얘기도 듣고 그래서 저도 굉장히 보람이 있었고요. 어쨌든 그랬던 책이 이렇게 이제 10년을 맞고 또 이렇게 100만 부를 이렇게 찍게 됐다고 해서 정말 어쨌든 저도 감격스러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는데요. 어쨌든 저는 이 지금 100만 부를 기념하는 이 시기에 다시 지금 자사고 문제가 이제 다시 굉장히 뜨거운 감자로 이게 떠올라 있다는 게 저는 우연 같지만은 않아요. 이것도 정말 굉장히 운명처럼 느껴집니다. 근데 아마 이걸 보면서 어떤 분들은 이렇게도 얘기하실 것 같아요. 100만 부 찍었으면 뭐해. 결국 상황은 더 나빠졌잖아. 우린 더 힘들잖아. 근데 저는 한편으로는 그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도 이 책이 있었기 때문에 그나마 여기까지 왔던 게 아닌가.
최소한 이 책을 봤던 분들은 지금 우리가 이런 상황을 계속해서 이렇게 견디고 있으면 안 되고 어떤 식으로라도 변화를 줘야 한다라는 거를 그래도 깨닫게 되지 않았을까. 최소한 깨닫게 되신 분들은 이전에 모르던 상태의 나로 돌아가지는 않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 100만 부의 의미를 좀 찾고 싶고요. 저희가 이 진짜 아깝다 학원비 그 소책자 보내고 저희 안에서 이제 같이 이런 단행본도 많이 나오고 그러면서 저희도 피드백을 많이 받았어요. 물론 단체만큼 저희가 많이 받진 못했겠지만 그래서 이제 그런 거 이렇게 특히 그런 피드백들 글들 읽으면서 아 이런 정말 특히 지금의 좀 이 새로운 학부모들 젊은 학부모들은 정말 많이 바뀌고 있구나. 최소한 이분들은 지금 우리가 얼마나 이게 지금 우리가 지금 굴러가고 있는 사교육의 수레바퀴라는 게 얼마나 그 무모한 것인지, 얼마나 잘못되어 있는 것인지, 그리고 어떤 방향으로 우리 교육이 가야 한다는 거는 최소한 알고 계시는구나라는 생각을 이렇게 많이 하게 됐거든요. 어쨌든 마지막으로 어쨌든 그때 당시 송인수 대표님이 제가 인터뷰할 때 이런 얘기 하셨더라고요. 사교육 문제는 풀 수 있다. 다만 그러려면 누군가 자기 인생을 걸고 나서야 되고 피해자가 나서야 한다. 그러다 보면 언젠가 법 제도가 바뀌고 세상이 바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이 아깝다 학원비 개정판이 다시 한번 이렇게 새로운 당사자들이 이끌어내고 그 당사자들의 마음에 또 불을 붙일 수 있는 새로운 계기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감사합니다.